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근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작가님 그 근로 기준에 대한 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네. 그 근로 기준이라고 하면은 근로 조건에 대한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최소 근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그리고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 기준, 그 기준 안으로 사업주분들은 지키라 라고 하는 게 근로 기준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소기업들이 이제 근로 기준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소기업의 대표님들이 근로기준을 지켜야겠지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97년 3월 13일에 새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이래 24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근로자들이 요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빈번해진 게 사실이지요. 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지요.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로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근로 기준을 개선해가지고 지키는 부분, 이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근데 소기업들이 알아야 되는 근로 기준이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가장 핫 이슈는 아무래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관공서의 유급 휴일이 의무화된다는 부분, 그리고 연차 휴가에 대한 개정들일 겁니다. 그 가동일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들한테는 납기일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50인 미만의 제조업은 사실상 협력업체의 말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발주한 납기를 맞추다 보면은 밤을 새서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죠. 그러면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데요. 소기업들의 일은 대부분 몰리거나 또는 없거나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 고용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그동안 참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불려다니게 된다고 한다면 필요 없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로기준이 이미 적용된 다른 기업들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기준은 거의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는 대한 법이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최소 근로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정해놓은 그 근로기준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근로기준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주에게 많은 어려워진다든가 또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근로기준을 지키고 거기에 응당한 근로에 대한 것들을 제공받으시는 게 합법적이고 그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주분들도 아셔서 하시는 것이 사업주한테도 유리합니다. 혹시 이제는 그 52시간이 근로 시간인데 거기 이렇게 넘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좀 불이익이 있나요? 네, 우선 안 되죠. 우선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안 되고요. 네. 그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가족의 가족적인 이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 진작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판단해 가지고 만든 부분인데 이거 부분을 이제 지키지 않게 되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강화가 된 건요. 과거에는 사실상 소기업에 가게 되면은 급여를 주면은 사실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강하게 또 규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거나 또는
근로 감독관과 함께 협업하는 노무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리 판단하셔가지고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기업들도 해당되고 전체 대기업들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네. 이 부분은 그 소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50인 이하 분들을 이제 보통 이하의 기업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미 2020년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기업들은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자부터는 그 50인 이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들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데 불구하고서 이제 버티시게 되면은 오히려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근로의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52시간이 넘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야근비를 받아도 법에 걸린다는 건가요? 우선은 근로자 분과 이제 사업주분과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많이 충돌이 되는데요. 네. 사실 그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은 그 우리 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도시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굉장히 좀 척박한 생활을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이제 농촌에서 오신 분들은 근로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날짜 동안에 많은 급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주분들은 이제 그 사이에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거기에 맞게끔 급여를 더 주시게 되죠. 그러면은 맞게끔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장 수당, 그리고 야간하게 되면 야간 수당, 그 수당은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52시간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거 판단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급여를 주고 있으시지만 언젠가는 터질 문제들을 안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요. 네,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기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무 분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아무래도 퇴직 관리입니다. 그 소기업이 잘 운영되면은 가족 같아서 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만큼 서스럼 없이 대하기 때문에 분쟁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참 중요한데요. 분쟁이 발생되는 시점에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대표와 이미 말다툼이 돼가지고 퇴직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기업 대표님들은 퇴직에 대한 방법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적고 잘 보내주게 되고요. 그렇게 잘 보내준 직원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직원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감정만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잘 양성화 시키시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근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철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